자, 그다음 두 번째 이제 다음 챕터로 넘어가서 우리가 앞에서는 영어에 대한 기본과 절에 대한 내용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제 준동사에 대한 내용을 배울 건데 어, 일단 준동사 구라는 걸 보게 될 거거든요. 준동사 구. 같이 적어 봅시다. 준동사를 시작하기 전에 준동사부터 알아봐야겠죠. 준동사 구. 즉 준동사 구라는 건 준동사로 시작하는 구란 뜻이에요. 그럼 명사로 시작하면 명사 구, 형용사로 시작하면 형용사 구, 전치사로 시작하면 전치사 구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이 가져야 될 것은 가져야 될 의문점이나 좀 알아야 될 거는 이거죠. 준동사가 뭔데? 준동사가 뭔데? 그럼 이 준동사에 대한 관점을 쌤이 두 개를 제시해 줄게요. 근데 그 두 개가 좀 그냥 관점만 다른 거지 똑같은 설명이니까 첫 번째 설명을 들어보세요. 자, 첫 번째는 많이들 다른 학원이나 학교에서는 동사가 있으면 얘랑 비슷한 게 준동사다. 즉 동사에 준하는 준동사다. 결승과 준결승이 있는 것처럼 동사와 비슷한 준동사가 있는 거다. 이렇게 알려주는데 선생님 좀 다른 관점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음, 일단 얘는 왜 쓰는 거냐면 미안해. 동사 먼저 쓰기보단 왜라고 적어봅시다. 왜 얘를 써야 되냐면 자, 동사의 의미는 쓰고 싶어. 동사의 의미는 갖다 쓰고 싶어. 그런데 but 동사 자리가 아닌 곳에 쓰고 싶어요. 어?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해보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동사의 의미는 갖고 있지만 but 동사 자리는 아닌 곳에다 쓰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린 영어를 하는 거니까 영어의 해석은 자리가 결정해요. 대세 해석을 자리가 결정하던 것처럼. 자, 그럼 동사 자리가 아니라는 건 뭐뭐다라는 해석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런 게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하나씩 적어 볼게요. 뭐뭐 하는 것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아. 그 다음에 뭐뭐 할. 그 다음에 뭐뭐 하기 위해. 등등등. 요런 애들이 있을 것 같아. 즉, 무슨 얘기냐면, 동사의 의미는 갖고 있지만, 동사 자리에 못 쓰는 것들이에요. 생각을 해보면. 그죠? 자, 근데 우린 앞에서 절이란 걸 했단 말이에요. 절. 근데 우리 절하면서, 응? 대절의 명사절 해석 아니에요? 그리고 얘는 형용사절 아닌가요? 자, 뭐뭐 하기 위해서도 사실 우리가 셈이랑 해서 so that을 그 결과로 알고 배웠지만 얘는 중학교 때 so that은 뭐뭐 하기 위해서로 배웁니다. 그럼 생각해보면 이 세 개가 다 뭐의 해석이죠? 절의 해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개념을 좀 확장해 봅시다. 두 번째. 다른 관점에서는 동사의 의미는 쓰고 싶지만 동사를 못 쓰는 얘네를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절의 축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절의 축약. 절은 길잖아요. 절을 쓰기가 너무 귀찮아서 줄여버리고 싶을 때 쓰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럼 절의 축약이 준동사? 그래 받아들일 수 있겠어. 그럼 무슨 종류가 있는데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 종류를 좀 적어봅시다. 세 번째, 종류. 자, 종류는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투부정사, ing의 짝꿍인 pp, 그리고 얘는 좀 외톨이 같은 동사 원형. 이 네 가지가 준동사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요 세 가지만 다루도록 할게요. 여 파트에서는. 선생님, 그러면 이 동사 원형을 왕따 시키시는 건가요? 그런 게 아니라, 선생님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라요. 얘는 우리가 앞에서 사역동사랑 지각동사와 같은 패턴 어휘를 했고, 헬프도 패턴 어휘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헬프 A 동사 원형, 뭐 make A 동사 원형, 요럴 때만 얘를 신경 써주면 되고, 나머지는 다 우리가 하려는, 즉 명사구, 형용사구, 부사구일 때는 얘네 세 개만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면 된다. 알겠죠? 자, 근데 이렇게만 개념적으로 설명을 하면 안 다가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쌤이 투부정사를 예로 들어서 이 절의 축약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선 예문을 3개 정도 적을 거라서 여러분이 여기 있죠. 요 부분을 넘어서 여기 필기를 하셔도 됩니다. 여기 억지로 끼워 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큼직큼직하게 해주셔도 돼요. 자, 그럼 설명을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투부정사를 대표적으로. 자, 선생님 여기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시를 들어보면 투부정사는 절의 축약인데 어떤 절의 축약이냐면 that 있죠. 대절을 축약한 게 투부정사예요. 오케이? 대절을 줄인 게 투부정사인데 그럼 어떻게 되냐? 예문으로 가볼게요. 첫 번째 예문. 이런 예문을 써볼게요. 똑같이 적어봅시다.
요즘 쇼미더머니가 좀 유행하던데 쌤이 어릴 때 꿈이 래퍼여가지고 이런 문장을 해봤어요. That 구라예요. That I will be a singer is my dream. 자, 얘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란 말이죠. 그죠? that부터 시작하네 문장이. 그러면 얘가 대절일 수 있겠구나. 즉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겠구나. 이런 문장을 배웠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 있잖아요. 얘 굳이 써야 할까?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얘 굳이 써야 할까? 왜냐면 가수가 되는 게 내 꿈이야라고 말해도 되는데 얘를 있는 그대로 번역해보면 내가 가수가 되는 게 내 꿈이에요 라고 해석이 되는 거잖아요. 마치 좀 얘는 나르시스트, 자기 도취한 사람 같잖아. 그죠? 자아에 도취한 사람 같잖아. 그래서 얘 굳이 안 말해도 되겠는데? 주어를 없애요. 근데 대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어야 되니까 이 대도 그냥 이형 빼. 그리고 이 나머지 남아있는 이 얘네들을 그냥 어떻게? to be a singer라고 줄여버리는 겁니다. 그럼 해석은 내가 가수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가수가 되는 게 내 꿈이야 라고 더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사실 얘랑 겹치니까 그것도 맞아요, 이유가. 근데 정확히 말하면 이건 기억하세요. 외국인들은 주어를 남발할수록, 즉 여기 주어 하나, 작은 주어 하나, 큰 주어 하나 있는 거잖아요. 주어를 남발할수록 얘가 말을 좀 장황하게 하네, 좀 길게 하네,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줄이는 걸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럼 얘는 명사절만 한 거니까 우리 대절은 앞에 3개 배웠잖아요. 3개 다 한번 적용시켜 보도록 하죠. 자, 그 두 번째 예문은 이런 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똑같이 적어볼게요. There is my cup that I will use 라는 문장을 좀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 여기 있는 that I will use는 앞에 있는 컵을 수식합니다. 불완전한 문장이 오기도 했고 명사 뒤에 오기도 했고. 자, 근데 똑같은 논리로 내 컵을 누가 사용하겠어요? 내가 사용하겠죠. 그러니까 안 쓰고 싶어. 근데 that 주어가 없어지니까 접사도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얘를 그냥 어떻게 줄인다? to use로 줄인다. 나쁘지 않죠. 그럼 예문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부사절이란 것도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예문을 써볼게요. 자, I'm so tall that I can see anything이라고 해볼까요? 선생님 중학교 1학년 때 소원이었습니다. 선생님 걔 난쟁이여가지고 148이었거든요. 중학교 1학년 때. 지금 여러분 148인 친구 없어 모르겠지만 선생님 진짜 작았어요. 아무튼 내 소원이었다고요. 아무튼 자, 우리가 앞에서 배운 건 so를 보면 that부터 찾아요. 맞죠? 그래서 이 that이 부사절이에요. 자, 근데 대절을 주는 게 뭐라고요? 투부정사예요. 내가 크가 크니까 모든 걸 볼 수 있는 게 누구겠어요? 나겠죠? 그래서 똑같이 그냥 얘를 없애버립니다. 주어가 사라졌으니까 그 문법에 맞게 that도 없어요. 맞죠? 그래서 그냥 뭐라고 하는 겁니까? to see anything이라고 적는 겁니다. 해석은 똑같다 달라진다? 똑같다. 즉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하나의 사실은 뭐야? 이렇게 여기 파란색으로 적을게요. 축약을 해도 해석은 즉 의미는 동일합니다. 아시겠죠? 바로 느껴지죠?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건 의미가 퇴색되지 않을 때 줄일 수 있구나. 뭐를? that을 투부정사로. 됐죠? 그럼 여러분은 탐구적인 욕망이 있는 친구들이니까 이런 질문도 할 수 있겠네. 아니 리오야, 그러면 얘네는 뭘 줄인 거니?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얘는 대절을 줄인 거지만 그럼 얘는 뭘 줄인 거니라고 하면 ing나 pp는 그냥 더 큰 범위예요. 접속사 절의 축약이 ing pp입니다. 즉 이 ing pp가 that보다 조금 더 큰 의미를 큰 쓰임을 갖는다. 왜냐면 대절이란 것 자체도 접속사 절에 들어가니까. 아시겠죠? 근데 여기까지만 하면 좀 섭섭해요. 좀 섭섭해. 나는 좀 섭섭하거든요. 이제 하나의 개념을 좀 더 말해드릴게요. 뭐가 있냐면 아까 쌤이 했던 얘기 중에 이런 거 기억나요? 영어는 주어가 많아지면 주어를 많이 쓰면 얘가 말을 좀 장황하게 하는 그 좀 문화? 아닌 문화가 있다고 했던 거? 그렇죠.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만약에 여기 I 자리가
she였다고 하더라도 줄이고 싶어요. 투부정사로 that을. 즉 대절 안에 주어가 she였어도 줄이고 싶어요. 자, 그럼 she였을 때 해석은 어떻게 돼요? That she will be a singer is my dream. 자, 그녀가 뭐 내 여자친구든 뭐 아내든 뭐 누구든 했겠죠. 그래서 즉 이 해석은 그녀가 가수가 되는 게 내 꿈이에요. 그녀가 가수가 되는 게 내 꿈이에요. 라는 문장이에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내가 얘를 줄이고 싶어. 근데 얘랑 똑같이 줄였다 칩시다. 그럼 의미가 달라져요? 똑같아요? 의미가 달라지죠. 근데 아까 뭐라 했죠? 이거라 그랬죠. 축약해도 의미가 동일해야 돼요. 그러면 얘를 줄일 때는, 즉 말을 장황하게 하기 싫어서 시가 들어가 있는 문장을 줄일 때는 이 시를 표시를 해줘야겠죠. 자, 그럼 이 시를 어떻게 표시를 하냐라고 했을 때 투부정사는 앞에 for, her이라는 형태를 가집니다. 즉 for 명사의 형태를 투부정사 앞에 붙여줘서 그녀가, 즉 for her, 그녀가 가수가 되는 것이 내 꿈이야 라는 해석을 유지시켜줍니다. 자, 그럼 똑같이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만약에 여기가 she였다라고 하면 말을 장황하게 하기 싫어서 that she will use, 그녀가 사용할 컵이라는 문장을 줄이고 싶어요. that을 투부정사로. 그럼 그때 얘를 어떻게 줄인다고요? 선생님 이번 여기다 쓸게요. 위치는 무조건 여기야. 여기지만 얘를 for her to use라고 줄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죠? 의미상 주어입니다. 이 for her 같은 걸 의미상의 주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다 한번 더 적어볼게요. 네 번째, 의미상 주어라는 게 있습니다.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for 명사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또 호기심이 강한 존재들이니까 ing나 pp는 의미상의 주어가 뭔가요? 라고 하면 자, 일단 적으세요. 소유격이거나 명사 그 자체예요. 자, 무슨 얘기냐라고 하면 예문을 하나만 들어볼게요. 자, 이렇게 해볼게요. 자, it results in my studying hard라는 예문을 적어보겠습니다. 똑같이 적어보세요. 자, 여러분이 패턴어휘를 평소에 열심히 외운다면 result in은 야기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이 my라는 소유격 대명사가 없다고 쳐볼게요. 여러분 눈에 여기 안 보이는 거야?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되죠? 그것은 result in, 결과를 야기했어요. studying hard,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결과를 야기했어요. 여기 my를 넣으면 해석이 어떻게 된다? 내가 열심히 공부하도록 유도했어요. 됐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여기 있으면 갑자기 왜 들어갔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때 앞 뒤에 ing가 있구나. 그러면 의미상의 주어구나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되셨죠? 그럼 정리 한 번만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앞에서 기본 했고 절 했고 준동사로 넘어왔는데 준동사는 왜 쓰는 거다? 동사의 의미는 쓰고 싶지만 동사 자리 아닌 요런 해석들을 쓸 때 쓰는 건데, 요런 해석들은 이미 누가 갖고 있었다? 절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축약형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그 축약형은 총 4개가 있는데 얘는 사역 지각동사일 때 쓰시고 여러분은 지금 이 3개에 집중하면 됩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대절은 투부정사의 축약형이고 ing나 pp는 좀 더 넓은 개념으로서 접속사절을 줄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이러한 대절은 그냥 간단하게 to be a singer로 줄일 수 있어요. 왜? 얘가 있으니까 굳이 뭐 가수가 되는 게 당연히 내 꿈이겠지. 이런 문장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문장? 그녀가 가수가 되는 게 내 꿈일 문장일 수도 있어요. 근데 외국인들은 이것마저 줄이고 싶어 한다. 근데 얘를 축약하고 싶을 때 그녀가라는 뜻을 살려줘야 되잖아요. 왜? 축약은 의미가 동일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위해서 뭘 넣어준다? for 명사의 형태인 의미상의 주어를 넣어준다. 예요. 그럼 ing나 pp는 소유격이나 명사 그 자체를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studying 앞에 my라는 게 있을 수도 있다. 오케이? 하나만 더 얘기해주면 여기 예를 들면 my 자리에 데이비드 있으면 데이비드가 공부 열심히 하는 결과를 낳아요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쌤이 아까 접속사절 복습할 때 말미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접속사절을 어떻게 접근할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럼 얘도 똑같아요. 오른쪽 끝에다 적어볼게요. 자, 여러분이 준동사를 봐요. 얘는 뭐 동사가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있겠네요. 자, 준동사를 보면 그 준동사 앞에서 끊어서 뭘 파악해요? 품사를 파악합니다. 왜? 자, 대절의 축약이 투부정사라고 했어요. 근데 대절은 명사든 형용사든 부사든 쓰일 수 있잖아요.
맞죠? 그럼 투부정사 또한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을 가질 수 있겠네요. 참고로 그래서 여러분이 명사적, 형용사적, 부사적 용법을 배우는 겁니다. 아무튼 그럼 준동사를 받네. 품사를 자리에 맞게 따져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맞는 해석을 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이 경우에는 되는 것이고요. 이 경우에는 사용할이고요. 이 경우에는 그 결과라고 해석이 됩니다. 아시겠죠? 투부정사든 ing든 pp든 준동사를 보면 그 앞에서 한번 끄시고 품사, 자리를 통해서 품사를 확인하시고 그거에 맞게 해석을 하시면 된다. 됐죠? 여기까지가 준동사에 대한 개념 설명 전부는까지는 아닌데 기본에 대한 설명은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요 필기를 여러분이 머리에 딱 캡처하듯이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 의미상 주어까지. 아시겠죠? 자, 하나만 더 첨언을 드리면 앞으로 요런 거 있을 때 투부정사 있을 때 앞에 for 명사가 있는지 없는지만 좀 확인해 줍시다. 알겠죠? 자, 그러면 똑같이 명사 자리부터 보도록 할게요. 바로 보도록 할게요. 주어 자리니까 이 주어 자리는 주어 자리에 준동사가 오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형태만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어 볼게요. 주어 자리에 왔으니까 준동사가 이렇게 오겠죠. 그 다음에 동사가 올 겁니다. 참고로 pp는 명사 사용은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선생님 명사로 사용하려면 어떻게 돼요? 뭐뭐 되는 것 있을 수도 있잖아요 할 때는 being pp 형태로 씁니다. 근데 얘는 ing에 들어가는 거니까 선생님이 따로 말하진 않고 pp는 명사로 사용되지 않는다. 머릿속에 박아두시고 설명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내가 여러분한테 바라는 건 뭐냐면 여기가 주어다. 그쵸? 투부정사 ing가 주어일 수 있다. 그때 길어질 수 있으니까 문장이 투부정사 ing로 시작하면 동사부터 찾자라는 겁니다. 그 앞에 의미상의 주어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됐죠? 그럼 바로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ing부터. 뭐냐면 engage인데 engage인 거 보니까 얘가 주어일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래서 뭐부터 찾아요? 동사부터 찾아요. 그 enables가 동사겠네요. 이렇게 하자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다음 enable을 보면 혹시 뭐부터 찾아야 되죠? 그렇죠. enable A to 동사. A가 뭐뭐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다. shift는 바꾸다입니다. 그죠? 자, 그럼 그거에 맞춰서 좀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잘 따라와 보세요. 자, engaging imaginatively with literature. 문학에 imaginatively 그 상상력 있게 관여하는 것은 학습자가 뭐 하는 것을 to shift the focus of their attention. 그들의 집중력의 초점을 바꾸는 걸 허락해요. 다시 문학에 상상적으로 접근하는 건 집중의 초점, 즉 집중의 대상을 바꾸는 걸 가능하게 한대요. 뭘 넘어서 집중하냐면 beyond the more mechanical aspect. 더 기술적인 측면 넘어서 집중하도록 해준대요. 뭐의 기술적인 측면? The foreign language system. 외국어 언어 시스템의 기술적인 측면 넘어서 집중하도록 해준대요. 자, 여러분 이게 약간 좀 말이 어색하죠? 여기까지는 그래. 그래. 외국 그러니까 문학에 창의력 있게 접근하면 그 초점을 좀 바꾸는구나. 초점의 대상, 뭐 주의를 바꾸는구나. 뭘 넘어서? 외국어의 기술적 측면을 넘어서. 좀 말이 어색하죠. 일종의 학술적인 어휘인데, 근데 여러분이 딱 걸리는 게 사실 이거 하나잖아. 외국어의 기술적 측면이라는 게 어색한 거잖아요. 맞죠? 기술적인, 공학적인이라는 뜻인데,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언어의 기술적인 측면이 뭔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 나는 어제 치킨을 먹을 거야. 이거 어때요? 맞아요? 아니죠. 그쵸? 뭐 여러분 동생 있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동생이 이렇게 말을 하면 야 먹었다고 해야지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자상한 친구는 먹었다고 해야지 뭐 이럴 수 있는데 아무튼 자 그 다음에 뭐 요런 것도 해봅시다. 뭐 내 필통은 지우개이다. 이거 맞아요? 이건 뭔가 이게 설명은 못하겠지만 뭔가 아니죠. 그죠? 이게 뭐 문법적인 것도 아닌 것 같긴 하지만 구문적으로는 좀 틀린 것 같잖아. 그죠? 이런 게 언어의 기술적인 측면이에요. 무슨 얘기냐? 이런 어제가 있으면 먹었어라고 맞추는 거. 내 필통은 뭐 좋다, 지우개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를 아는 게 기술적인 측면이에요. 자, 근데 이게 이러면 이게 만약 비유적인 표현이면 그리고 뭐책 제목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나는 어제 먹을 거야. 뭐 이런 거. 그죠? 나는 어제 치킨을 먹을 거야. 이런 게 책 제목일 수도 있잖아. 근데 이거는 뭐 너무 규칙적으로
기술적으로 접근하면 이해하기 힘들어요. 근데 어떻게 접근하면? 문학에 대해서 창의적으로 접근하면 이걸 넘어서는 대상에 집중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암시가 있겠구나라고. 아시겠죠? 이것도 일종의 학술적인 표현이니까 이거를 좀 기억 못하실 것 같은 친구는 별표 쳐놓고 복습을 해봅시다. 어쨌든 ing 등장하면 동사부터 찾자. 아시겠죠? 자, 그대로 159번에 가보도록 할게요. 자, 159번에 똑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핀포인트는 동사예요. 어떤 뜻인지는 이따 알려드리고 핀포인팅으로 나왔으니까 동사부터 찾아야지. 길어질 수 있으니까. 근데 뒤에 뭐가 등장했죠? what이 등장했으니까 what 뒤에는 동사 하나가 있겠네. 그럼 두 번째 게 진짜 동사겠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주어이고 becomes가 동사겠구나 라고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여러분 핀포인트에 대한 단어를 아셔야 되잖아요. 자, 핀포인트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대표적인 뜻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얘도 좀 여러 가지로 쓰이거든요. 자, 핀포인트는 동사인데 명사의 뜻도 있어요. 명사부터 해볼게요. 명사는 지점이란 뜻이에요. 지점. 자, 그럼 동사로는 여기서 뜻이 확대됩니다. 그 지점을 지정하다 또는 찍다. 자, 근데 핀포인트가 또 언제 쓰이냐면 좀 군사적으로 좀 생각을 해볼게요. 적이 있는 곳을 딱 점을 찍는 건 적이 있는 장소를 정확히 짚어내는 거죠. 맞죠? 또는 소설에서 중요한 부분을 딱 점을 찍는 건, 지점을 딱 찍는 건 중요한 부분을 짚어내는 거죠. 그래서 얘는 두 번째 뜻으로 짚어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는 이 뜻으로 쓰였어요. 짚어내다. 그럼 그걸 적용해서 바로 해석을 해볼게요. 얘가 의미가 있는 문장은 아니어서 그냥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가볼게요. 자, 핀포인팅, 짚어내는 것은 자, 무엇을? What individual words and phrase may mean. 개별적인 words, 단어와 phrase, 표현이 may mean, 의미하는 것을 정확히 짚어내는 것은요, becomes less important, 덜 중요해졌어요. than 뭐보다? pursuing the development of the story. 그 이야기의 발달을 추구하는 것보다 덜 중요해졌대요. 개별적 단어가 의미하는 걸 짚어내는 게. 됐나요?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대로 이어가 볼게요. 160번. 자, 아까 말했듯이 선생님이 pp는 명사절에 쓰지 못하기 때문에 being으로 올 수도 있다. being으로 온다. 그래서 being 보면 뭐부터 찾아요? 그렇죠. 동사부터 찾아요. 그래서 이 문장의 동사는 is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 문장을 해석하려면 여기 있는 컴마 잠깐만 볼게요. 구조는 파악했으니까. 자, 기억을 합시다. 우리가 문장 1번이 뭐였냐면 컴마에 대한 쓰임이었거든요. 그때 그 문장 1번의 컴마가 어떻게 쓰였었냐면 이렇게 쓰였어요. 동격. 필기를 열심히 하신 분이라면 그 뭐라 적혀 있을 거냐면 그 뒤에 이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정의를 내릴 때도 사용한다고. 그러니까 컴마의 기본 쓰임은 그러니까 기본 뭐라 그러지? 베이스의 쓰임이라고 할까요? 그 쓰임은 부연 설명이에요. 즉 정의를 부연 설명해 줄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만 해석하면 딱 왜 이 동격이 쓰였을까를 납득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만 해석해 볼게. 자, being driven 유도되는 거죠. 뭐에 의해서? heuristic response. 휴리스틱한 반응에 의해 유도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휴리스틱이라는 단어 알아요? 모르죠. 필자는 여러분이 모를 걸 질문 던질 걸 다 예상하고 적어줘요. 뭐라고? 동격으로. 그럼 휴리스틱 반응이 뭔데? living by instinct and emotion. 그 본능과 감정에 의해서만 사는 거예요. all the time, 항상. 그냥 본능이 이끄는 대로, 그쵸? 그냥 편한 대로, 감정이 이끄는 대로 막 화나면 화내고, 뭐 참지 못하고, 편한 일만 하고, 그죠? 그렇게 사는 게 휴리스틱에 의해 유도되는 것이래요. 됐죠? 근데 그거는 a very easy way, 가장 쉬운 방법이래요. 삶을 사는. 쉽다기보다는 아니란이란 뜻일 것 같아요. 아니란 방법이래. to live, 삶을 사는. 됐죠? 그 뒤에는 여러분의 해석에 맡길 건데 이 부분만 선생님이 따로 필기를 해주고 넘어갈게요. the experienced. 자, experience는 경험하다고 experience 드니까 pp인 것 같은데 e는 부정이니까 경험하지 못한 정도의 해석일 것 같아요. 그럼 the experienced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라고 하려면 여러분이 이거부터 알아야 됩니다. 뭐부터 알아야 되냐면 더 플러스 형용사. 자, 얘 해석 어떻게 하죠? 더 rich, 부유한 사람들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얘는 뭐뭐한 사람들이라고 해석하죠. 그런데 이게 pp는 일종의 형용사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더 pp 또한 뭐뭐 된 사람들이어서 여기서는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이 해석에 맡기도록 하고 지금 16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61번도 똑같이 동사부터 찾아볼까요? 네, 바로 찾으셨나? ing로 시작했으니까 쭉 가다가 동사를 보는데 after이 있으니까 동사가 하나 있어도 돼요. 그럼 얘는 아닐 수도 있으니까 improves가 있겠네요. 됐죠?
이렇게 찾으시면 되는데, 자, 참고로 문법적인 설명을 해주면 run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동사가 일단 접속사인 것도 있는데 ing가 주어면 기본적으로 뒤에 s를 붙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건 좀 해석을 해볼 건데요. improves 뒤에 있는 이 retention이라는 단어는 여러 번 한번 봤었거든요. 111번에서. 그때 무슨 뜻이었는지 기억나시나? 기억력이란 뜻입니다. 자, 이제 바로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give 보니까 A, B의 형태를 떠올려줘야 될 것 같아요. A에게 B를 주다. 그럼 해석을 해보면, 자, giving someone a test immediately. 누군가에게 테스트를 immediately 즉시 주는 것은 after 뭐 한 후에 즉시 they learn something 그들이 배운 후에 즉시 무언가 주는 것은 기억력을 less를 덜 향상시킨대요. then 뭐보다 그들에게 약간의 딜레이를 주는 것보다 매우 긴 약간의 딜레이. so that 그래서 그 결과 답이 머리에 있지 않은 경우에요. 뭐 할 때 그들이 그것들을 필요로 할 때 딜레이가 약간 있어서 머릿속에 그 답이 있지 않은 경우에 하는 게 더 기억력 향상이 좋대요. 근데 기억력이 더 좋아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이때도 하고 이때도 하면 되겠죠? 그죠? 아무튼 복습 많이 하라라는 겁니다. 자, 됐고. 자, 162번은 문장이 비교적 간단하죠. 보면 그냥 ing로 시작하니까 동사부터 찾아볼까 하시는 거예요. 동사를 바로 이렇게 판단하기 쉬울 겁니다. 자, 근데 여기 162번 위에다는 이렇게 적어볼까요? 자, 이게 언어가 애매모호한 측면이 하나 있는데요. 갑자기요? 라고 하지 말고 이 언어로서 영어를 왜 쓰냐라고 했냐면, 자, 우리는 기본적으로 목적어를 물르리라고 해석하기로 했는데 혹시 기억나나? 쌤이 앞에서 문장 성분할 때 을룰로 해석되는 건 99%의 경우고 그게 좀 선생님들 설명하기 편하니까 그렇게 가르치는 거라고. 그죠? 자, 근데 우리가 living이라는 단어를 보면 얘가 타동사가 오기가 쉽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쵸? living, 살다. 뭐를 살지?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자, 근데 언어로서의 영어니까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언어라는 건 소통이 먼저예요? 아니면 규칙이 먼저예요? 그죠? 소통이 압도적으로 우위가 있겠죠. 소통하려고 언어라는 규칙을 만든 거니까. 맞아요? 자, 그럼 내가 방금 여기 그냥 보면 여기 말이 꼬이냐? living은 삶을 사는 것이고 your value는 가치예요. 그러면 너의 가치를 살다를 좀 매끄럽게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 그죠? 너의 가치에 맞게 또는 가치대로 살다 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맞죠? 그러니까 목적어를 을들로 가만 가르치면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영어를 언어로서 받아들이면 당연히 말이 되게 소통을 하려면 가치대로 살다겠지 라고 받아들이는 태도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언어로서 영어를 강조드리는 겁니다. 그 주어만 해석을 해주면 사는 것이에요. 너의 가치대로 only some of the time. 전치사가 없어도 그냥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오직 몇몇 시간만 너의 가치대로 사는 것은 너의 가치에 맞게 사는 건 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나머지는 쉬워서 여러분한테 해석을 맡기고 여러분은 언어로서의 영어를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거 이해됐다면 16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63번도 똑같이 하기 전에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투부정사 주어거든요. 복습할 때 참고하시라고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앞에서는 다 ing를 봤는데 이 밑에 두 개만 투부정사다. 자, 그럼 어떤 거예요? 투부정사로 시작했으니까 동사부터 찾아봐요. 자, 아까 말했지만 얘는 동사가 될 수 없어요. 일단 앞에 and라는 접속사가 있기도 하고 투동사가 주어면 s가 붙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까지가 주어 덩어리이고 requires가 동사입니다. 그럼 문장 구조를 앞에 우리가 배웠던 걸 복습하면서 파악을 해보면 나돌리를 보면 버돌소부터 찾아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오브 컨선도 우리가 사실 복습할 것 중에 하나인데 그냥 쌤이 해석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이 좀 감을 갖고 언어로서의 영어다 라는 감을 갖고 받아들여 보세요. 해석은 쌤이 할 테니까 집중해 봅시다. 해석해 볼게요. 자, to run 배우는 거예요. 무엇을? How to choose from alternatives 대안들로부터 고르는 방법을 배우는 거고 and make a decision 결정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요구합니다. not only 뭐뿐만 아니라 good personal values 좋은 개인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but also 또한
knowledge competence, 지식 경쟁력을 요구하는 거래요. in the business area of concern, 관심의 비즈니스 분야의 지식 능력을 요구하는 거래요. 그럼 관심의 비즈니스 영역을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그렇죠. 관심 있는 비즈니스 영역이라고 좀 유연하게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근데 우린 어쨌든 좀 규칙 같은 것도 알아야 되니까 앞에 선생님이 오브가 뭐라 그랬냐면 오브가 가진의 뜻이 있기 때문에 오브와 명사가 붙어 있으면 얘가 형용사의 뜻이 되기도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The Girl of Beauty, The Girl of Beauty는 아름다운 소녀라고 해석되기도 한다. 그래서 of concern은 관심 있는이라고 해석되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이것도 좀 복습을 자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6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64번. 164번은 똑같이 동사를 찾아봅시다. 근데 느끼셨을 테지만 to 동사 보면 동사부터 찾아요. 그런데 일단 to solve죠. 근데 앞에 접속사도 있고 to solve가 주어면 뒤에 s가 붙어야 되는데 얘는 아니고 그럼 requires가 동사겠죠. 주어 동사 구조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일단 여기까지만 해석을 해볼게요. 잘 따라와 보세요. 자, rather 오히려 to successfully solve problems of innovative 성공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혁신을 해결하는 것은 요구합니다. 무엇을 요구해요? one or few good idea 하나 이상의 좋은 아이디어를 요구합니다. 그다음 that 하면 수식이겠죠. 그럼 이제 뒤에는 우리 뒤에서 해석해 볼 건데 여기 있는 work 잠깐만 밑줄 그어볼까? 선생님 이렇게 물어볼게요. 얘의 품사가 뭘까? 얘의 품사가 뭘까? 동사겠죠. 왜냐면 that 다음에는 그 수식하는 that 다음에 동사나 주어가 나와야 되는데 주어는 아닌 것 같으니까 동사겠죠. 근데 이 work가 일하다라는 뜻이 아니거든요. 자동사로 새로운 뜻이 있어요. 새로운 뜻이 있어요. 그리고 혹시 앞에서 pay가 선생님 자동사 뜻 알려줬던 거 기억나요? pay? 얘가 여러분이 지불하다라고 알고 있지만 선생님 자동사로 이익이 되다라는 뜻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얘는 좀 외워줘야 된다고 말을 했고 그리고 선생님 앞에서 자타동사 얘기를 할 때 자동사 타동사를 좀 유연하게 접근해달라고 했어요. 예를 들면 change 같으면 바꾸다라고 하면 타동사겠지만 변하다라고 하면 자동사겠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좀 유연하게 대처를 해달라고 했었는데 그거 말고 여러분이 자타동사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외워야 할 5개 정도가 있거든요. 근데 얘는 선생님은 뒤에 가서 정리를 하도록 하고 지금은 pay랑 work 앞에서 pay를 알려드렸고 지금 work를 알려줄 테니까 이 2개는 머릿속에 외우고 있읍시다. 앞으로 등장할 거라서. 특히 pay는 이따 또 등장할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work가 타동사로는 일하다란 뜻입니다. 무슨 일을 하다. 근데 자동사로도 일하다란 뜻이 있겠죠. 나 지금 일해. 만 해도 말이 되잖아요. 그렇죠? 얘가 자동사로 또 무슨 뜻이 있냐면 적어볼게요. 작용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또는 효과가 있다 또는 효력이 있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기서는 이 뜻입니다. 미안해요. 그럼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다시. 자, 처음부터 rather 오히려 성공적으로 문제를 풀고 혁신을 푸는 것은 require 요구합니다. 무엇을? one or few good ideas. 한 개 이상의 아이디어를 요구해요. that 어떤 아이디어냐면 really work 정말로 효과가 있는 아이디어예요. 그리고 work better 더 잘 작동하는 아이디어입니다. than 뭐보다? 이전의 접근들보다. 보면 당연한 얘기. 그러니까 work 자동사 뜻도 외워주시고 투부정사로 시작하면 동사부터 일단 찾아보시고 아시겠죠? 그렇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어 자리에 왔을 때 투부정사 ing부터 시작하면 그게 길어질 수 있으니까 동사부터 찾자라는 거고 여러분 한 장 앞으로 와가지고 아까 선생님 말한 거 문법적인 거 이 동사 자리에는 s나 es를 붙여줘야 된다라는 것까지 적어 놓읍시다. 과거형이면 당연히 ed겠지만 현재형은 s나 es가 붙어 있어야 된다. 이 정도는 문법 문제 나오니까 아시겠죠? 그럼 뒷페이지만까지만 한번 해보고 선생님 중간에 한번 끊어서 가도록 할게요. 가주어 진주어입니다. 자, 가주어 진주어는 우리가 앞에서 명사절 할 때도 했어요. 그 기억을 좀 한번 살려봅시다. 필기를 해볼게요. 자, 가주어 진주어라는 건 이시 등장하고 동사가 나오고 원래 주어인 접속사절을 뒤로 뺀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선생님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접속사절에는 대절이 있을 수도 있고 이건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 배워온 거고 고등학교 때부터는 그냥 일반적인 의문사절도 가주어 진주어가 되기도 한다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근데 우리 앞에서 배웠죠. 대절의 축약이 뭐라고? 투부정사라고.
맞죠? 근데 의문사절은 접속사절이니까 얘는 줄이면 ing 정도 되겠네요. 어쨌든 가주어 진주어니까 pp는 못 씁니다. 주어 자리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걸 볼 거다? it이나 to 또는 it이나 ing의 가주어 진주어를 구조를 볼 건데 쌤이랑 앞에서 했던 건 뭐냐면 it을 보면 일단 that부터 찾자라고 했어요. 맞죠? 왜? 이게 가장 흔한 경우니까. 일반적으로 흔한 경우니까. 대신에 여러분 머릿속에는 이것도 있어야 되고. 됐죠? 자, 그럼 이 연장선으로 여러분이 it을 보면 뭐부터 찾아요? to부터 찾는 습관도 들여야 돼요. 물론 ing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가능성은 열어주시고. 됐죠?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데 it을 보면 to부터 찾아요 라고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개념을 하나만 좀 더 확장을 해볼게요. 여기다가 적어봅시다. 즉 it을 보면 동사가 나오고 이 it이 대명사가 아닐 때 쌤이 to부터 찾으라고 했습니다. 맞죠? 또는 ing가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앞에서 뭘 배웠냐면 투부정사는 앞에 의미상의 주어를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ing는 앞에 의미상의 주어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근데 쌤이 하나만 더 해볼게요. 쌤이 항상 명사는 길어질 수 있다라고 해요. 자, 똑같이 그러면 it을 보면 to부터 찾습니다. to를 보면 앞에 ing가 있는지를 확인해봐요. 괜찮죠? ing를 미안해요. for 명사가 있는지를 확인해봐요. 아시겠죠? 그걸 바로 적용시켜 볼게요. 165번에. 자, 얘가 주어 it인데 얘는 대명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to부터 찾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구조를 조금만 더 파악해 보면 자, and 뒤에 also는 부사예요. 부사는 구조 파악에 관여하지 않으니까 and 뒤에 to remember가 있어요. to가 and 뒤에 to가 있으면 앞에도 to가 있겠네. 그럼 얘 또한 주어겠죠. 그래서 to invent가 첫 번째 주어, to remember이 두 번째 주어. 그때 it은 해석이 안 된다. 됐죠? 그럼 이걸 맞춰서 해석을 한번 해볼 건데 해석은 똑같이 표시를 해봅시다. 여기에서 끊어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해석은 여기에서 끊어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즉 여기에서 끊어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해석을 해볼게요. 자, after the few tens of sounds 수천 개의 소리 후에 즉 소리를 들은 후에 it becomes difficult 어려워집니다. to 뭐가 어려워지냐면요. to invent new distinctive sound 새로운 distinctive 다른 소리를 만드는 것이 어려워져요. 당연한 얘기겠죠. 소리를 수천 개를 들었는데. and also 그리고 또한 기억하는 것도 어려워져요. 그것들을 for the next time 다음번에 the next time 명사 they are needed 명사 동사 수식이겠네요. 그것들이 필요한 다음번에 기억하기 힘들어요. 당연히 수천 개를 필요할 때 어떻게 다 기억해요. 당연한 얘기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대신에 우리 앞에서 했던 것들은 까먹지 맙시다. 말짱 도루묵이 되면 안 돼요. 아시겠죠? 도루묵 맛있다고 막 그러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166번은 좀 별표를 줍시다. 166번이 왜 별표냐라고 하면 여기 밑줄 What it felt like to 밑줄 쟤를 한번 써볼게요. What it felt like to 동사의 형태입니다. 일단 우린 뭐라고 있냐면 투부정사를 보면 투부정사를 it을 보면 투부정사부터 찾는 걸 하고 있습니다. 대신나 투부정사를. 근데 선생님 앞에서 했던 걸 까먹지 말자고 했잖아요. 선생님 앞에서 what을 보면 like를 한번 찾아보자라고 했어요. 자, what이 like랑 있으면 선생님 무슨 뜻이 된다 그랬죠? 그죠? how 어떻게 뜻이 된다고 했어요. 그럼 얘를 다른 형태로 적어보면 이렇게 적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how 그 다음 it felt to 동사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얘 해석 어떻게 하면 돼요? 얘 해석을 그것이 어떻게 그것이를 미안해요. 뭐뭐 한 것이 다 있을게 미안해요. 뭐뭐 한 것이 어떻게 느껴지는지라고 해석을 하겠죠. What it felt like to go 간 것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됐나요? 그럼 풀로 한번 해석을 해보면 remember 기억합시다. What it felt like to go on your first date 너의 첫 번째 데이트 간 날을 좀 어떻게 느꼈는지 기억해 봅시다. 너가 첫 번째 데이트 날에 어떻게 나갔는지 palms 손바닥이 sweat 젖었을 거예요. 되죠? 뭐 첫 데이트니까 그랬겠죠. 나머지는 여러분 해석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167번 167번도 별표
왜 별표냐면 우리가 이런 걸 했죠. 자, 똑같이 적용을 해볼게. it을 보면 뭐부터 찾아요? to부터 찾아요. 자, 근데 기억해 봅시다. to 앞에 뭐가 있는지 확인해 봐요. 그렇죠. for 명사가 있는 걸 확인해 봐요. 이 패턴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대명사가 아닌 it을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은 it을 봤을 때는, 그냥 아닌 것 같은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건 경험치예요. 아시겠죠? 아무튼 그 경험치가 쌓여서 대명사가 아닌 것 같은 it을 봤을 때는 to 동사부터 한번 확인을 해봐요. 그리고 나서 앞에 for 명사까지만 빠르게 체크를 해봅시다.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한다? 여기 앞에서 끊어서 하신다. 해석을 해볼게요. circle부터 해석을 해볼게. circle 뒤에 where는 수식입니다. 자, a circle, 원인데 where 어떤 원이냐면 it was possible, 가능했던 원이에요. 여기서 gross big는 그냥 새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뭐 누가? 각각의 새가 뭐 하는 것이 가능했어요? To see every other gross big. 모든 다른 새를 보는 것이 가능했던 원이에요. 각각의 새가 의미상의 주어, 모든 다른 새를 보는 것이 가능했던 원이에요. 됐을까요? 뭐 당연한 얘기죠. 원 동그랗게 둘러 앉아 있으니까 다 볼 수 있겠죠. 맞죠? 그럼 나머지는 여러분 해석해 선생님이 맡겨볼게요. 아시겠죠? 그 숙제로 맡겨볼 건데 숙제를 참고하실 때 여기 체인징은 다음 시간에 배울 거지만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됐죠? 그래서 it 보면 to 찾고 앞에 for 확인하고 요 과정 잘 기억해 줍시다. 그 다음 요번 수업의 마지막 168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68번에 뭐라고 적으시냐면 미안해요. 글 읽는 태도라고 적어봅시다. 글 읽는 태도. 지금 글 읽는 태도는 뭐라 그랬죠? 여러분이 어떤 글을 읽을 때 독자는 필자와 책으로 대화하는 것이므로 필자가 던지는 말에 여러분이 적절하게 독자로서 질문을 던질 줄 알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할 겁니다. 그 얘기를 하려면 먼저 해석을 해야겠죠. 일단 우리가 하고 있는 건 뭐냐면 it을 보면 to부터 찾아요. 앞에 for 명사는 없겠네요. 해석을 하려고 보니까 동사를 봤더니 그 동사가 pay가 자동사로 쓰였어요. 무슨 뜻이라고요? 한번 적읍시다. 이익이 되다라는 뜻이라고요. 아시겠죠? 자동사인 걸 확인했으니까 이익이 되다. 됐죠? 자, 그리고 이 when it comes to는 선생님이 옛날부터 말을 했는데 얘를 그것이 올 때라고 해석하면 선생님 정말 슬퍼요. 얘가 무슨 뜻이라고요? 무엇에 관하여 또는 대하여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when it comes to the internet 하면 인터넷에 관하여라고 해석을 합니다. 알겠죠? 제발 그것이 올 때라고 하면 선생님 저 많이 슬프니까 제가 참고해 주세요. 참고로 이게 수능의 첫 문장이었어요. 첫 문장인데 이시 그것일 리가 가능성이 낮겠죠. 얘도 마찬가지고. 됐나요? 자, 그럼 이제 글 읽는 태도에 대한 얘기를 좀 넘어가 볼 건데 구조 파악은 끝났으니까. 여러분 혹시 이 단어 알아요? 모르죠? 편집증 있는? 모르면 다행이에요. 자, 그럼 한번 해석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이 독자로서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해석을 해볼게요. When it comes to the internet, 인터넷에 관해서는 단지 이익이 돼요. 뭐 하는 것이? To be a little paranoid. 약간 편집증 있게 되는 것이 이익이 돼요. But not a lot. 많이는 말고 약간만. 자, 그럼 여러분이 독자로서 적절하게 던져야 될 질문은 뭐예요? 그렇죠. 똑같이 표시를 해봅시다. 너 뭔데? 각주를 줘도 모르겠어요. 편집증 있어가 뭔데? 그럼 다필자는 다음 대답을 해준다고요. 같이 읽어봅시다. 자, 인터넷에 존재하는 모든 것과 함께 익명성의 수준을 고려하면, 즉 인터넷에 관하면, 맞죠? 그 다음, 당신이 받을지도 모르는 어떤 데이터의 타당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자, 합리적인 건 이익이 되는 걸까 안 되는 걸까? 이익이 되는 거겠죠. 그럼 이익이 되는 건 앞에서 뭐라 그랬죠? 편집증 있는 거라 그랬죠. 그럼 뭐 하는 게? 받을지도 모르는 그 데이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즉 얘가 편집증의 정의겠네요. 즉 어떤 걸 보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편집증이라는 정의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자 잊지 맙시다. 이게 가주어, 진주어, 준동사, 구, 뭐 주어 자리에 준동사가 오는 거 다 하는 이유가 뭐야? 최종적으로는 선생님처럼 구조를 파악해서 그 문장의 의미를 한번 느낀 다음에 여러분이 적절한 질문을 던져서 맥락들을 하나씩 이해해 가는 거예요. 이게 왜 등장했지? 얘가 앞에서 말한 인터넷에 관한 거에 대한 세부 정보구나. 그 얘가 등장한 이유는 앞에서 편집증을 설명해 주는 거구나. 합리적이라는 건 이익이 되는 거구나. 이 맥락을 파악하는 게 우리의 최종입니다.
아시겠죠? 잊지 말고 두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